사회적 경제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사회적 경제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고, 그다음에 잘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란 뭐냐? 두 번째, 한국 사회의 이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언어법의 혼란이 있습니다만, 그 혼란이 무엇인가? 현실은 어떤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이제는 어디 가든지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회적 경제가 뭐지 하고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거고, 저 또한 자유로서의 사회적 경제라는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가 뭐지 물어보면 순간 뭐더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방 이미지가 안 잡힙니다. 그 얘기는 이 단어가 정부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따라서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가치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생겨났다기보단 일종의 기존에 존재했던 유사한 정책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책을 엮는 하나의 공통분모로서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경제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사회적 경제예요? 하면 그게 사회적 경제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대체 이것이 왜 사회적 경제라는 틀로 엮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에서는 소위 서민대책이라고 해서 소위 대기업 정책이 하나 있고요. 크게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농어민의 정책이 있고 복지 수혜계층의 정책들이 있을 텐데, 정확히 얘기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 농어민 플러스 복지 수혜계층, 사회적 경제 분야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던 이유는 소위 한국 사회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생활을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그 다양한 정책을 엮는 방식을 각 부처에서 그동안 정책을 풀어왔었고, 그 정책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려니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2007년도에 소위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정책명입니다. 협동조합도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소위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세트가 있는데, 협동조합 이런 그 정책 세트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까, 아니면 다른 정책의 영역과 같이 조화롭게 만들까 하는 그런 필요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활기업이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못 사는 분들, 힘든 사람들을 소위 기초부조의 형태로 만들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정책은 결국 자활입니다. 워크페어라고 그러죠. 일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기업의 형태로 가는 것이죠. 즉 돈을 아주 일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냥 돈을 드리고요, 생활비와 일부를 드리는 거고,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약간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공동체, 자활기업, 기타 등등과 관련돼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일하도록 만들고 그거에 대가로 돈을 주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 세트가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부조의 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법이고, 그 기초생활보장법의 결과 나와 있는 게 수없이 많은 자활기업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엮을까, 이런 얘기예요. 마을기업은 행자부의 정책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 썼습니다만, 개수로 2016년도 말해 본다면 사회적 기업은 인증 사회적 기업만 한 1,700개, 협동조합은 1,600개, 그 다음에 자활기업은 1,200개, 1,100개, 그 다음에 마을기업은 한 1,500개, 이건 더 늘었겠죠.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생각해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만 본다면 사회적 기업은 뭐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그럼 취약계층의 데피니션이 약간 다를지 모르겠으나 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포커스 맞추고 있죠. 협동조합은 우리가 얘기하면 협동조합은 부자들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든 건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 목표가 있는 것이죠. 자활기업은 타겟 자체가 워크페어인 것이고 즉 일하는 대가로 돈을 주는 형태가 돼 있으니 바로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기타 등등과 관련된 일종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고 마을기업도 마을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정책명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서로 따로따로 전달되고 있고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사회적 경제란 틀로 하나 엮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담론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대한민국만의 사회적 경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하기 전에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인 거야. 그럼 사회적 기업은 또 뭔데? 하면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 아니면 일반 지자체와 다른 부처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로 다시 한번 인증한 기업. 그래? 그러면 그 인증 조건은 뭔데? 그랬더니 7개 조건이 있어서 아니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4개 조건이 있어서 웃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란 굉장히 엄격한 일종의 일반 명사가 아니라 법적 용어인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도 일종의 일반 명사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은 좀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기업 정책은 우리 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이고 협동조합 정책이란 뭐냐? 기본법에 의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육성되고 있는 소위 조직이며 자활사업, 소위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육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그런 기업의 형태이고 마을기업은 산업안전행정부의 정책 사업명으로 2010년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마을기업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마을기업의 형태인 겁니다. 여기서 한국 사회 정부가 인식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그런 면에서는 다 법적 용어예요. 지극히 한정된 법적 근거 혹은 정책적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일반 명사가 아닌 법적 용어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 가서 사회적 기업이 뭐예요? 그러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이렇게 대답해요. 사회적 문제는 뭐죠? 사회적 문제란 생각하는 사람 따라 엄청나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을의 문제는 우리 마을에 레스토랑이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공동의 레스토랑 하나 만들 거야 하면 영국식 이야기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이자 사회적 기업,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협동조합으로 만들면 협동조합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마을에서 필요한 레스토랑을 만드는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마을에서 취약계층이 몇 명이 있고 취약계층한테 어떤 서비스를 주고 아니면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줘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증명서를 다 띄어다가 7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인증을 받아야지만 사회적 기업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은 법에 의한다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기업이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기업을 붙였으면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은 기업이고요. 사회적하고 한 칸 띄고 기업이라고 쓰면 인정을 받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외국 사람들하고 가끔가다 얘기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얘기하고 있으나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이랑 굉장히 취약계층의 포커싱을 맞추고 거기다가 정부가 인정해 나가고 뭐 기준들 7가지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다른 나라는 그거보단 굉장히 좀 편하게 대답을 해요.
사회 문제를 풀고 있다 이거죠. 제 제자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기도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친환경 콘돔을 만든 애가 있어요. 라텍스로. 걔는 그게 가장 커다란 사회적 문제라고 사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기해서 너 정말 니네 아버지 어머니도 아시냐 이 사실을 라고 얘기했으나 그 친구는 지금 그 친환경 콘돔을 잘 만들어서 라텍스로 만들어서 이브라는 상품으로 잘 출시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의 비콥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기업에 인증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준에도 다 클리어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는 그를 사회적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기껏 해봐야 친환경 콘돔 만들고 있는데 네가 무슨 사회적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화나는 일이죠. 우린 지금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다미네이트해서 정부가 기준점을 잡고 여기에 따라서 인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옆에서 마을에서 봤을 때 고용노동부가 특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는 야씨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데 웬만한 거 만들면 다 쟤네들 사회적 기업 정책이 돼 보니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기업이란 단어를 새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저 지식경제부는 우리 자원부 산자부는 요즘 어떻게 나가고 했더니 마을기업이란 단어는 이미 행자부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걸 영어로 바꿔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단어로 해서 사업명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죠. 농림수산부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고 자활기업은 야 우리 서로 다른 거야 라고 해서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죠. 예컨대 아주 정말 웃긴 일들이 벌어지죠. 옛날에 모 정부 때 행자부의 기획조정위원장 일을 했었는데 자문회의에 그때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사회적 기업은 좌파 정책, 마을 기업은 우파 정책인데 왜 우파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주고 마을 기업을 더 지원해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기업도 마을 기업도 같은 언어입니다. 핸드폰의 앞면 뒷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핸드폰의 앞면을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이고 뒷면을 얘기하면 마을 기업이고 옆면을 얘기하면 커뮤니티 비즈니스고 한 것이죠. 즉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수없이 많은 시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각기 쪽에서 자신의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정책명으로 바꿔버렸으니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고 누구는 우파 좌파가 얘기되는 거고 저 사람들은 본질이 아니야 라고 서로들 삿대질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약간 과격해지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합니다만 가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불편한 게 뭐 하나 생겼어요. 아까 얘기한 친환경 콘돔을 만드는 친구들. 난 내 나름대로 사회적 문제를 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수없이 가고 있는데 내 제자 중에는 강아지들 유기견 강아지들에게 밥을 주기 위한 왜 유기견 강아지 키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키우기 위해서 개 밥그릇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애도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하고. 개한테는 유기견 강아지가 최고의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풀겠다는 그들의 행위가 고용노동부식의 사회적 기업의 룰, 행정안전부식의 마을 기업의 룰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엉투단치도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 전체를 소셜 벤처라는 단어로 어느 한쪽에다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 속에서는 기존의 정책명으로 해결이 못 되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명의 외곽에서 서로 임팩트 비즈니스, 소셜 벤처, 코즈 비즈니스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를 쓰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룹핑을 하고 있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이건 저의 단어예요. 저의 단어. 기존에 있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운운하고 있는 그 가치체계에서 벗어난 일부의 그룹들이 와글와글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령 작년에 SK가 중심이 돼서 했던 소박 소셜 밸류 커넥트 2019년에 보면 2019년 5월 28일 날 워커힐 호텔에서 소셜 밸류 커넥트라고 하는 행사가 개최됐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식 등록
인원이 4,628명이에요. 그날 하루에. 와글와글 됐어요. 아침부터 끝나는 시간이 굉장히 저녁 늦게까지 끝났는데 그 친구들이 집에 안 갔어요. 이 현상이 뭘까요? 많은 이들은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열광했고 이들이 말하는 사회적 가치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그날 처음에 와서 얘기했던 차인표는 저와 제 아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한 사람의 입양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거죠. 우리들은 뭔가 사회적 가치라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해서 기존의 사회적 기업이도 뭐 민주적이고 이런 거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저는 뿌듯하고 좋습니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SK는 기업의 정관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자고 받기 시작했고 부산 영도의 삼진어묵은 자기의 기술들을 젊은이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대통전수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레파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서 금융취약계층의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게 금융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죠. 우리 사회는 이런 걸로 꽉 차버렸는데 이것이 기존에는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행정안전부나 기존의 정부에서 얘기했던 룰,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 인식의 그물망 속에서 벗어나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아까 얘기한 겁니다. 천연 라텍스 콘돔 2부. 제가 이걸 뭐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한 놈이라서 그래요. 내 처음에 이 학생이 어렸을 때 저희 학생이었습니다만 경영학과 1학년 학생이 하도 이쪽에 관심 가지고 새롭게 장사를 하려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고시 보라 그랬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막 부모님 생각해 가지고 이런 거 하면 되겠어? 라고 얘기했으나 제 머리가 딱딱했던 겁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거에 열광했었고 이 친구는 지금 이걸로 꽤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고 부모님한테 커다란 텔레비도 사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갖고 있던 사회적 기업가의 초심이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사단법인으로 만들까요? 이런 생각, 고민을 지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이 천연 라텍스 콘돔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문제에서 애들의 성교육 문제까지 점점점 확대돼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조그마한 소위 뭐 협동조합이나 뭐 연대경제나 이런 식의 조그마한 틀로서 이들을 엮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 친구는 탄수화물 제로의 비스켓과 빵을 만듭니다. 이 친구도 거의 이상한 친구라서 중문과 다니는 애인데 얘네들의 특징은 학교를 졸업 안 하고 학교 떠난 지 한참 됐는데 복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맨날 혼납니다. 이번에 복학했나 아마 그렇게 할 건데 이 친구는 뭐냐 했더니 인간에게 가장 독은 탄수화물이다. 지 나름대로 그거 공부해서요. 빵을 만들었는데 탄수화물이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만듭니다. 뭐로 만드냐? 견과물로 빵 맛이 그대로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중문과 다니는 친구가. 그리고 지금 잠실역에서 가까운 곳에 소위 지하에다 매장을 차렸는데 그 매장이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좀 지상에다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지상에 거대한 매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몇 군데 납품하고요. 대체 이러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들. 아까 유기견의 강아지들 살리기 위한 개밥 그릇을 디자인하는 친구들. 이 젊은이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우리는 어떤 틀로 이해할 것인가 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정부의 사고방식, 항상 빈민운동을 하던 우리들의 사고방식, 민주화 투쟁 속에서 항상 거대 담론에 익숙해 있는 우리 당 사고방식하고는 다른 새로운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아까 4천 몇백 명이 몰려서 아침부터 밤까지 어디 세미나 한다 그러면 다들 하품 걸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들은 바닥까지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글와글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디스커션을 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무엇인가 열망이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망이 폭발하고 있는 걸 우리들은
하나의 틀로서 재단하지 못하는 새로운 열망들이 가고 있고, 그런 열망 속에 저 스스로도 내가 여태까지 너무나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좁은 틀로서 사고해 오지 않았나 하는 저의 반성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이 모두를 한번 둘로 나눠본다면 저는 사회적 경제 집단과 사회혁신 집단 이렇게 둘로 크게 분화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사회적 경제 집단, 우리가 흔히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이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했더니 대부분 가난, 배제, 장애와 같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중요시하고 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염두에 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을 협동조합으로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협동조합은 뭐죠? 우리 문제를 스스로 풀게 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경제적 참여를 하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의 성공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조직들과 공동의 조직들과 공동의 비전을 가진 조직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소위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조직이 바로 협동조합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회적 경제 관련된 기존의 문헌들은 이 협동조합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딱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 문제 아니면 사회 문제를 풀어내는데 그 조직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조직의 운영의 원칙이 바로 민주적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죠. 돈으로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경제 집단일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사회적 경제 관련된 각종 규정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법에서의 사회적 경제 규정도 이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사본보단 인간 및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한다라고 하죠. 공공기관에서 독립성을 유지한 민간이 중요시돼서 자본보단 사람 및 사회적 목적을 중요시하는 조직들, 이런 조직들을 이야기하고, 유럽 최대 사회적 기업 연구 조직인 EMES라고 하는 조직에서도 어떤 걸 하느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명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뭐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분담금 X와 비례하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 즉 자본의 X에 비례하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 사람이 많이 개입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변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법 속에는 무엇을 중시하는가 했더니 그들은 사회 문제 혹은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직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하나,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서의 민주적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 배경에 깔려 있더라. 그런데 전혀 다른 집단인 것 같아요. 그런 예컨대 아쇼카 재단의 아쇼카 펠로우를 선정하는데 전 세계 한 3,00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선정 기준은 뭘까요? 제기하고 있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과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는 혁신성에 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민주적 가치 이런 거 별로 말은 레토릭은 해요. 레토릭은 민주적 가치가 중요하다 그러지만 그것이 핵심 가치로 가지 않습니다. 사회 문제를 누가 잘 포착해서 혁신적으로 풀어가고 있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사회에 독재자도 생겨날 수 있고 강력한 리더십에서 무엇인가 끌어가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겠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기민함을 더 강조하고 자기 책임성을 더 강조하니 당연히 주식회사 제도를 더 선호합니다. 내가 더 많은 돈 집어넣었으니까 내가 결정권 갖는 거야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하겠죠. SK가 사회성과 인센티브라고 하는 소위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식의 이 소셜 벤처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들에 있어서의 사회 성과를 계측해서 그중에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고 있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동안에 뽑혔던 조직들을 한번 쭉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는 민주적 운영 원칙이 우선이 되지 않고 얼마의 사회 가치를 창출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지난 4년간의 수혜기업 명단에 중에서 정부 인증의 사회적 기업의 범주를 넘었습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 62%고 미인증 기업이 28%입니다.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도 다양합니다. 4E는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CGO는 악성 댓글을 방지하는 회사고, 트리플랜넷은 다 아시다시피 나무 심기 기부 핸드폰의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고방식이 대한민국 속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조금 더 약간 정도 더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민주성 때문에 그래요. 저는 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가져야 할 기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동하는 학습 조직만이 조직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참여자 스스로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참여하지 않는 조직은 조직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깨는 게 옳다고 봐요. 참여하지 않는 조직들, 스스로 참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조직은 그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명망의 조직들로 꽉 차 있는데 그런 조직은 필요 없다고 봐요. 중요한 건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여기다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거기다가도 카톡에다 뭐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여하라고 하는 거죠. 남들이 즐거우면 즐겁다 박수도 칠 줄 알고 남들이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들 보면 관찰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으면서 있는 것들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럴까? 진정으로 같이 참여하고 즐기고 그들의 발전, 남들과 함께 무엇인가 이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조직만이 조직의 성과만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도 거기서 나온다고 진정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참여에 있는 것이고 그 참여를 통해서 사람 한 사람이 상당 정도의 지적 도덕적 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에서 나오는 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가치체계라고 봤을 때 저는 그냥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아주 어떤 천재가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엄청난 솔루션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으나 그래도 인류에게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조직이 민주적 가치를 얼마나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저는 민주적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런 요소만이 진정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소위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적 가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민주적 가치가 필요한 건요. 우린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 미션을 잘 수행하다 어느 순간인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이것은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통제가 작동되지 않는 조직은 그 고유한 사회 미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소셜 벤처도 좋고요. 아까 사회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소위 사회적 경제적 가치체계도 훌륭하다고 봐. 양쪽 다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여러 가지 움직임 중이나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은 더 가치체계를 둬야 될 것은 바로 민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이름을 자유로서의 사회혁신이 아니라 자유로서의 사회적 경제로 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